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정말 경제학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정부가 이 슈퍼맨처럼 딱 나타나서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게 더 나은 걸까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경제라는 환자가 지금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어요.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상태가 영 안 좋습니다. 이 환자를 앞에 두고 의사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아주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거죠. 한쪽에서는 아니 지금 당장 항생제랑 주사, 강력한 처방으로 환자를 살려내야 합니다 라고 소리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섣부른 치료는 부작용만 키울 뿐입니다. 이 환자는 스스로 이겨낼 힘이 있어요. 자연 치유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네, 바로 이 논쟁이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개입주의 대 비개입주의의 대결입니다. 마치 경제학계의 어벤져스 같다고 할까요? 경제를 구하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그 방법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다른 두 팀이 맞붙는 겁니다. 자, 그럼 각 팀의 핵심 주장이 뭔지부터 한번 들어보죠. 먼저 개입주의, 영어로는 액티비스트 팀입니다. 이 팀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업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왜냐? 임금이나 물가 같은 것들은 한번 정해지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경직성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반면에 비개입주의 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경제는 원래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설프게 끼어들었다가는 오히려 상황만 더 꼬이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이 논쟁의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개입주의 팀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존 메이나드 케인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개입주의자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는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느긋하게 말할 때 케인스가 이렇게 일침을 날리는 겁니다. 아니, 그 장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장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당장의 고통을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 절박함 느껴지시나요? 좋습니다. 우리가 케인스의 말에 감명받아서 그래, 우리가 직접 나서서 경제를 구하자 이렇게 결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영웅처럼 딱 나서려는 그 순간 우리 앞을 거대한 벽이 딱 가로막습니다. 과연 이 장벽의 정체는 뭘까요? 맞습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죠. 정책이라는 이름의 영웅이 가는 길 앞에는 아주 까다롭고 강력한 적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름하여 정책시차라는 시간지연 몬스터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경제에 문제가 있네?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마침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이 모든 시간의 지연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차 몬스터 때문에요. 정말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이죠. 그리고 이 시차 몬스터는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마치 머리가 5개 달린 용처럼 5개의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부터 그 5개의 얼굴을 하나씩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차 몬스터의 5 얼굴. 데이터를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이 험난한 5단계를 모두 거쳐야만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관문인 자료 시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길게 설명할 만큼 이 5가지 시차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이 이론이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정책의 발목을 잡는지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바로 자료 시차입니다. 경제가 아픈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면 GDP나 실업률 같은 데이터, 즉 진단 결과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집계되고 발표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마치 탐정이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했지만 국가수의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책 당국도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GDP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경기 침체다 이렇게 도장을 쾅 찍을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책당국은 이게 정말 하락 추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 달 정도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인식 시차예요. 병을 확실하게 진단하기까지 신중을 기하는 시간인 거죠. 이제 병명이 확실해졌습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그럼 이제 치료법, 즉 정책을 정해야겠죠? 그런데 재정정책처럼 정부가 돈을 쓰거나 세금을 깎아주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법 하나 통과시키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든지 우리 모두 잘 알죠? 이 복잡한 정치적인 과정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바로 입법 시차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결정된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실행에 옮기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면 계획 세우고 부지 선정하고 업체 뽑고 수많은 행정 절차가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 바로 집행 시차입니다. 자, 드디어 정책이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기약 먹자마자 바로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도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늘려볼까? 하고 소비자들이 좋아, 지갑을 열어보자 하기까지는 보통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효과 시차죠. 가장 길고 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시차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차 몬스터의 5 얼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죠? 이렇게 길고 또 예측하기도 힘든 시간 지연은 결국 맨 처음에 봤던 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 이 두 주장 중에 과연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될까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정책 시차는 단순히 길기만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길이가 매번 달라져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경제가 이미 스스로 회복하고 있는데 뒤늦게 돈 푸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경제를 너무 뜨겁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감기가 다 나았는데 뒤늦게 감기약을 먹이는 꼴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시차의 존재는 섣불리 개입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라고 주장하는 비개입주의자들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경제 정책은 이 거대한 딜레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장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시차라는 무서운 부작용을 우려해서 신중하게 지켜볼 것인가? 적극적인 개입이 갖는 위험과 소극적으로 방치했을 때의 위험 사이에서의 선택. 만약 여러분이 이 나라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그 답을 고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